네, 첫 번째 기사는 제로페이 법정단체로 공공성을 키운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로페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민간이 합작해서 만든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벤사를 거치지 않아서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결제 수수료 무료로 이제 제공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법인인 한결원을 중심으로 이제 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이제 민간단체가 아닌 별도의 공공법인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신설된 그 한결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관치페이라는 뭐 역효과나 우려사항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공공성을 우선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두 번째는 우후죽순으로 사실은 뭐 지역화폐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로페이 중심으로 좀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약간 법정단체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판교에 개방형 5G 밀리미터파 테스트 베드를 가동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대상은 28GHz 대역 파장이고 이 대역 파장이 10mm이기 때문에 밀리미터파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요 28GHz 이 28GHz 대역 파장은 실제로 속도도 20bps가 나오고 그리고 지연 속도도 1ms 이기 때문에 결국엔 초지연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없었는데 이제 테스트 베더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엣지 클라우드 환경, 저희 엣지 클라우드 알고 계시죠? 네, 환경과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기지국과 근접한 엣지에 클라우드 서버를 설치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초저지연형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 생태계 관련된 특집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다의 경우에는 고출력 레이저 빛을 쏘아서 사물에 닿은 후 반사되는 신호를 읽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사되는 신호를 읽어서 거리와 심도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가격이 뭐 수만 달러까지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라이다주의라고 해서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은 자율주행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천에서 수백 달러까지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활용이 좀 더 본격화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라이다는 산업용, 지형 측정용, 그리고 풍력 측정용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차량용 라이다는 주로 이제 에이다스 알고 계시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차선 변경을 할 때 그 옆차와의 이제 디텍션을 감지한다든지, 차선 변경을 할 때 옆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대로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제 넓게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라이다 생태계를 좀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라이다는 포토 디텍터, 그러니까 디텍터 부분과 그리고 레이저를 발광하는 이제 레이저 소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합하는 차량 라이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수요처, IT나 아니면 전장 및 자율주행 그리고 완성차 업체, 이렇게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라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애플에서도 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로 애플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애플 버전에서도 아이폰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라이다 관련돼서는 확장성이 굉장히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라이다의 영역 뭐 이런 걸 물어본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소스 부분과 레이저 검출기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라이다 완성품은 단순 어떤 부품 조립 어떤 측면보다는 3차원의 이미지를 정교하게 이제 그려내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다음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가 내달 초 출범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수입성이 높아서 다크웹 내 신규 랜섬웨어 운영 사이트를 유출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기업도 또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통해서 중기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는 향후에는 이제 중소기업 전용 랜섬웨어 보안 패키지 등을 기획해 제공할 방침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AI 큐레이션인데요. 삼성물산에서 이제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면서 이 AI 큐레이션을 본격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좀 보면 패션 전문가가 만든 스타일링을 학습해서 고객이 고른 옷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옷들을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객이 상의를 고르면 하의, 외투, 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면 총 수백만 벌의 스타일링 추천에 30시간 이상의 소요가 돼서 1일 단위 서비스가 좀 불가능했었는데, 이런 추천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네, 다음은 글로시스라는 업체에서 SSD 쓰기 절벽 방지 기술을 에 대한 특허를 내놨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SSD의 쓰기 절벽 관련돼서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좀 잠깐 살펴보면 신규 그러니까 메모리 셀에 새로 쓰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좀 지워야 하는데, SSD 같은 경우엔 새로운 쓰기 보아가 블록을 지워나가는 그 속도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넘어서는 경우에 성능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보면 이제 쓰기 속도가 이제 갑자기 절벽처럼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웨어 레벨링이나 가비지 컬렉션, 그리고 오버 프로비저닝 같은 기술들을 사용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같은 기술은 별도의 이렇게 공간들을 두고, 버퍼 공간을 두고, 실제 이제 부족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것도 별도의 공간을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시스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이 부분들은 가상 머신이 할당된 SSD 스토리지의 입출력 대역폭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예 그 쓰기 절벽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할당된 여러 VM의 입출력 패턴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후에 설정한 위험 수준에 따라 할당된 VM을 스페어 SSD로 임시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자 패턴을 가지는 대규모 VDI 환경이나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트랜잭션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현재 SSD에서 쓰기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기술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SSD 쓰기 절벽, 그리고 오버 프로비저닝, 그리고 이 쓰기 절벽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임시 할당, 뭐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SSD가 나오면 그것만 쓰실 게 아니라 이 쓰기 절벽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토픽들도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이라는 이제 사설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개인 중심의 데이터로 생태계로 이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존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러니까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의 이제 사설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언유 거버넌스, 글로벌 조직, 마이데이터 사업자 역할을 마이데이터 중개업자와 서비스업자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도 좀 싣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설립된 언유 거버넌스라는 글로벌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정착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매력 만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현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개인용 데이터 거버넌스 사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